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축산학과에서 축산시설 환경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홍희 교수입니다. 지붕재를 보면은 샌드위치 패널 150mm짜리 두께가 150mm인 그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두께의 그 샌드위치 패널이면 거의 100%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늘이 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쬐는 콘크리트 바닥의 온도하고, 그 다음에 지붕의 표면 온도, 다시 말해서 외부 내부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우사 내부 쪽에서의 그 콘크리트 표면 온도, 시설들의 표면 온도, 그리고 그 송아지의 채표면 온도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직접 들어가서 측정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바닥의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응? 오케이, 확인했고. 그리고 이쪽의 온도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50도, 53도, 52도, 51도, 50도, 52도. 그리고 지붕재가 그늘이 형성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 바닥의 표면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6도 정도 차이 나죠? 네. 엄청난 차이죠? 네. 그리고 지붕의 그 표면 온도, 내부 쪽 표면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이거 30도네. 이번 더 시원한 것 같은데, 지금. 난 안 보여서.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그리고 송아지의 채표면 온도를 한번 측정을 또 이렇게 가져가서. 네, 30도 내려가요. 측면에서. 몇 도? 40도. 저쪽 햇볕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송아지 채표면 한번 측정해 볼게요. 얘가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음. 56도 정도 되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채표면 온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의 표면 온도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보이나? 60 몇 도고? 54도. 그 내부 쪽 표면 온도는 공기 온도하고 비슷하잖아요. 외부 쪽은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이 단열재가 지금 충분히 단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100% 지금 차단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송아지들한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아까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직접적으로 노출된 놈 같은 경우는 채표면 온도가 엄청 높았잖아요. 그늘에 있었던 놈은 많이 낮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채표면 온도하고 아까 더위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제 복사 에너지를 충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그 지붕재를 사용하게 되면 채표면 온도가 거의 상승이 안 돼서,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상승이 안 돼서 더위 스트레스가 가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반대로 단열재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그 지붕재를 썼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투과가 돼가지고 거의 땡볕에 있는 경우처럼 돼서 채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더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붕재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붕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다면 땡볕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단열재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면
그늘 밑에,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단열재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저쪽에 가보면 한우사가 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스터 패널로 돼 있어요. 단열재가 이거보다는 떨어져요, 단열도가. 그래서 그쪽 가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하고 저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쪽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광제 한번 표면 온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사십 50도. 50도요? 가장 높은 거는 한 55도 정도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렸지, 그 자체에서 내뿜는 복사 에너지 양이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도 복사 에너지를 엄청나게 지금 내려쬐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또 투과가 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축 같은 게 이중으로 지금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더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이 축사가 한우사인데요, 동서로 길게 돼 있어요. 남쪽에는 그 남서풍이 축사 내부로 많이 들어오도록 바람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쪽 보면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숲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 바깥쪽에서는 바람이 분다고 해도 얘가 다 점프 시켜가지고 축사 내부 쪽으로는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다시 이 표면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 땡볕에서 네, 한 51도, 투광제 밑에 그늘 45.5, 그 다음에 이 패널 밑에 지금 고도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34도. 표면 온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쪽 땡볕이나 여기나 비슷할 거예요, 온도가. 근데 이게 단열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주고 제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 그만큼 줄어가지고 표면 온도가 34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여기 시원하잖아요. 여기에 단열재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와 같이 그 단열재가 매우 중요해요. 예? 만약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슬레이트 튜브나 뭐 투광재였다, 그 상태에서 저기 송풍기를 아무리 켜줘봤자 땡볕에 세워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있어라 시원하게,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더위 스트레스를 최대로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진짜 강조하고 싶고요. 그 소의 한번 채표면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37.5도) 정도 되네요. 아까 저쪽에 송아지 같은 경우 땡볕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57도인가 그랬거든요. 엄청나죠. 여기 그늘 밑에 있으니까 상당히 낮고, 그리고 공기 온도하고 차표면 온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의 단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팬 사이즈가 이제 크다 보니까 또 구조물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중앙 기둥에다가 설치를 하기가 이제 곤란해 가지고 팬을 갖다가 저쪽 옆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구조상, 형태상. 근데 방향을 보면은 여름철에 바람이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주로 불어요. 동서로 길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서풍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남서풍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는 거잖아요. 보면은 바람 방향하고 여름철 바람 주 방향하고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바람 쳐버리면 팬의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주 방향하고 비슷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 되게 뽀송뽀송하게 잘 관리되고 있네요. 그죠? 질퍽질퍽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수조가 있거든요. 급수조가. 급수조 온도를 한번 재보죠. 아까 저쪽 온도 같은 경우는 37도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 밑에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충분히 차단되는 위치에 있어요.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몇 도예요? 30.8도, 31도, 31도 정도 되네요. 아까 저기는 37도 정도 됐거든요. 여기는 31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조는, 급수조는 반드시 그 단열재 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주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37도짜리 물 마시는 거하고 30도짜리 마시는 거하고 15도짜리 마시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겠죠. 그죠? 물의 비열을 봤을 때. 아까 그 용마루 102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처마와 처마 끝 그 거리 그 3m당 5cm 정도 뚫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뚫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연속적으로 쭉 뚫었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뚫어야지만이 균일하게 환기가 잘 됩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환기가 잘 돼서 어느 곳이든 간에 공기의 질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뻥 뚫어 놓은 겁니다. 그 밖에서 보면 그 아까 사진으로 봤듯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용 안 하잖아요. 보시면 단열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단열재 온도 이쪽 내부 쪽 표면 온도가 몇 도냐면 38도예요. 기온하고 거의 똑같아요. 기온하고 거의 내부 표면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지붕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100% 차단해주고 있다는 얘기고, 바깥쪽 온도가 내부 쪽 표면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단열재가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뿌려봤자 내부 쪽 표면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는 지금 설치는 했는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지붕재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다면 아까 두 가지 효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 반사시키고 그 다음에 내부 표면들을 냉각시켜 가지고 투과되는 양, 자체적으로 품어내는 양을 줄여서 더위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쓸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 매우 더울 때, 그럴 때는 필요한데, 이와 같이 이제 단열재를 충분히 넣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75인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요. 요새 실수하는 순간들은 이런 단열재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얇은 철판과 철판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열재의 밀도에 따라서 그 열 저항치가 달라져요. 저항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께가 같다고 하더라도 열 저항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정보를 갖다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단열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해서 써먹어야 돼요. 예. 75%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우리는 뭐 많이 아니,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100% 차단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두께하고는 상관없다고 해요. 두께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물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유리하지만 회사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회사에다 확인을 해야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 차단할 수 있는 단열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확인을 해서 100%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써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두께가 더 두꺼운 거 써먹어야겠죠. 파란 거 있다. 이거 온도 단에 해가지고 그런 거는 효과가 없겠다. 예, 많이 떨어지죠. 단열도 많이 떨어지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과연 한우사가 중요한가? 라고 이제 누가 질문했을 때 글쎄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비가림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눈가림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생각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추위에 이제 강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과연 열에도 히스트레스에 더위 스트레스에도 강할 것인가 강할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는 잠시 후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한우는 더위에 매우 약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우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거죠. 만약 한우가 더위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붕에 단열재를 많이 넣어서 건축을 했었겠죠, 그죠? 지금도 그 한우 농장을 방문해 보면 지붕에 투광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열도를 평가를 했을 때 단열도가 우리가 열 그 저항치라고 얘기하는데 R밸류라고 하는데 그게 2.1 정도, 단위는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 2.1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이 열 저항치가 2.1 정도 돼야지만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대로 차단해 줄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농장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미만이거든요.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름철에 많이 내려쬐을 때 지붕재를 많이 투과를 하고 그 투과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한우 채표면에 도달이 돼서 그래가지고 더위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우 농장을 가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장에 가서 열 화상 카메라로 직접 찍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화면을 딱 볼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제 채표면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지붕재에 단열재가 들어갔을 경우에 지붕재 내부 표면의 온도가 몇 도인지, 단열재가 들어가 있을 때 내부 표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이런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바로 한우가 얼마나 더위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더위 스트레스에 얼마나 약한 동물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육 단계를 보면 송아지, 육성우, 비효구, 번시구 이렇게 사육 단계를 4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적은 영역 온도 범위를 보면 13에서 25 송아지는, 육성우는 4에서 20, 비효구는 10에서 20, 번시구는 0에서 20입니다. 이 적은 영역의 의미를 이제 아셔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왼쪽에 있는 온도가 하한 임계 온도입니다. 하한 임계 온도.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온도가 25, 20, 20 이 온도가 상한 임계 온도입니다. 상한 임계 온도. 이 적은 영역 온도 범위 내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육성우를 예를 든다면 4에서 20도까지 온도가 쭉 증가하더라도 산열량은 열 발산량은 체열량은 거의 수평으로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6도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열량은 거의 일정합니다. 수평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발열량이 최소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료 에너지를 먹었는데 열 에너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열 에너지 양이, 총량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한우의 경우에는 그 닭이라든지 돼지에 비해서 이 온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무창 형태로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못 버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방 형태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한 임계 온도를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20도입니다. 20도. 20도라고 여기 돼 있는데요. 상한 임계 온도가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이게 20도인가? 왜냐면은 데이터가 조금 오래됐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를 1996년도에 이제 책자를 통해서 제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된 거는 이전에 연구가 됐겠죠. 그럼 96년도 이전에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고 과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한 임계 온도가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낮은 3도 정도 낮은 17도 정도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17도. 그러면 아까 이제 기온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일 최고 온도가 17도, 20도가 아니라 17도 되기 시작하는 날이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17도? 4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확실한 건 10월 말, 17도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진짜 그 한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름이 6, 7개월이 되는 거예요. 6, 7개월. 겨울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쪽 지방의 경우에는. 그러면 여러분 축사 시설을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축사 시설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도 지금 에어컨 때문에 바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지면 세질수록 어때요?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죠. 10도짜리가 35도에 부딪혀서 냉각시키고 흘러가고 또 와가지고 냉각시키고 흘러가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빠르면 어때요? 냉각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럼 더 어때요? 체감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나 풍속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손실되는 열량이 계속해서 손실 열량이 증가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 그 풍속을 갖다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속 2m 정도입니다. 한계 풍속이 2m. 2m, 3m, 5m, 10m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체감 온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왜? 열 손실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와서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풍속이 높게 유지가 되게 되면 한우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2m, 3m, 4m, 5m 이렇게 풍속이 이제 증가된다라고 봤을 때 풍속을 더 증가시키려면 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풍속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RPM이 높아진다든지 회전수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팬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하면 소음이 그만큼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소음이 또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은은하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풍속이 세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냐면 너무 세게 되면 침적되어 있던 미세 입자들이 특히 먼지 입자들이 어때요? 공중으로 부유될 적정 최고 풍속은 초속 2m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풍속이 0부터 해가지고 쭉 증가된다라고 봤어. 언제부터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여기서 보면 초속 0.15m입니다. 다시 말해서 0.15m 미만이 되게 되면 초속 0.15m 미만이 되게 되면 기류가 형성이 되더라도 공기가 흐르더라도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 가축의 경우에 어린 송아지의 경우에는 한겨울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느낀다. 그러면 어때? 추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람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바람에 의한 스트레스를 추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 어린 가축의 경우에 온도가 낮은 경우에 풍속을 측정을 했을 때 이 미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제 언제부터 가축들이 시원하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냐면 몸소 느끼기 시작하냐면 초속 1m 이상 됐을 때입니다. 자, 아까 몇 미터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초속 2m. 언제부터 시원함을 많이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초속 1m. 그렇다고 한다면 팬을 이용해서 대형 팬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더위 스트레스를 갖다 경감시켜야겠다 그러면은 한우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풍속을 측정을 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풍속이 1에서 2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실험한 건데요. 그 거새우입니다. 거새우를 가지고 체표면 온도, 그 다음에 건구 온도,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 그 다음에 풍속,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이제 요소들이 항목들이 더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요소들을 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호흡 횟수거든요. 호흡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 횟수하고 이 5가지 요소, 열, 환경, 인자를 가지고 이제 더위 스트레스에, 다시 말해서 호흡 횟수에 얼마만큼 각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여도를 이제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체표면 온도가 37.4%로 가장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가 35.5%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건구 온도입니다. 건구 온도. 그 다음에 풍속.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저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여기서 2.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솔라 라디에이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높게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이제 건구 온도고, 젖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게 습구 온도죠, 습구 온도. 젖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물이 기화되면서 주변 열을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건구 온도보다 습구 온도가 어때요?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그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공기의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거의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거의 100%다. 그럼 기화가 안 되겠죠. 기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건구 온도나 습구 온도나 거의 똑같게 이제 측정이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건구 온도가 23.4%로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온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그 이슬점 온도가 35.5%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네요. 이 습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습도, 상대 습도. 말해서 이 이슬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습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습도하고. 다시 말해서 습도가, 상대 습도가 상당히 많이 더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구 온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더위 스트레스에. 두 번째, 상대 습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얘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채표면 온도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관련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갖다가 몸소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습도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우사에서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그냥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죠? 그러나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때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죠. 뭐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어요? 지붕재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붕재. 자, 온도를 측정할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얀 백엽상 속에다가 온도계를 놓고 측정을 하고, 땡볕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로 측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온도가? 당연히 똑같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 거의 차단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니까 똑같죠? 그래서 나무 그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붕에 단열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때요? 한여름이라고 해도 졸거나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우사로 다시 와가지고 지붕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투하가 돼요. 그 상태에서 니네 시원하게 지내라. 선풍기 틀어주면은 더위 스트레스가 많이 경감이 돼가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사료 효율도 높아진다는데, 대형 선풍기 설치를 해줘야지. 그걸 틀어줘야지. 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투하가 되니까 어때요? 얘들 미치려고 하겠죠. 땡볕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차단을 못 해주니까. 그죠? 그죠? 다시 말해서 지붕에 단열재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더위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더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면 1차적으로 반드시 지붕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지붕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으면 땡볕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확인할 겁니다. 과학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물을 마시면 왜 시원할까요? 물은 비열이 높은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1g을 1도씨 높이는 데 있어서 열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물질입니다. 반대로 냉각을 시키려면 어때요?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시원한 물을 소량만 마시더라도 어때요? 그 물이 체온만큼 상승이 되려면 체열을 왕창 뺏어가겠네요. 그러면 그 체열을 물이 확 뺏어가면 그만큼 외부로 방출시키기 위한 기능을 발휘 안 해도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때 육체가 그만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열이 높은 물을,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면 체열을 그만큼 물이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큰 겁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울 경우에 더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 시원한 물을 공급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원한 물을 언제 공급하는 게 중요할까요? 계속해서 온도가 낮은 냉수를 공급하기에는 어때? 에너지 비용이 또 상당히 들어가야 되겠죠. 일일 기온을 측정해 보면 언제 온도가 가장 높아요? 보통은 2시에서 3시죠. 피크 때를 잘 넘기면 어때요? 죽는 것을 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걸 그만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더운 시기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시원한 물을 공급해주면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음수량하고, 다시 말해서 물을 갖다가 마시는 양하고 사료 섭취량하고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사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만큼 비례해서.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시면 적게 마실수록 사료를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어때요? 식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식욕이 저하돼가지고 사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많이 먹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을 많이 마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한 물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 어때요? 잘 안 마시려고 하겠죠, 그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뜨뜻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어요? 여러분이면? 잘 안 마시겠죠? 시원한 물을 공급을 하면 어때요? 얘네들이 물을 그만큼 많이 마시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스트레스도 많이 경감이 될 거고. 음수량이 증가되니까 어때? 사료 섭취량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생산성이 어때요?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약간은 떨어지겠지만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해야 되는데, 보통 그 행동 습성을 보면 우리 사람, 저 같은 경우 이제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는 밥 먹은 이후에 물을 마십니다. 소는 언제 물을 많이 마셔요? 사료 먹고 난 직후에 많이 마시죠? 그러면 이제 농장별로 시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특히 여름에 몇 시에 사료를 주고 또 몇 시에 사료를 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료 먹을 시기에 어때요? 집중적으로 시원한 물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2회에 걸쳐서. 그리고 또 중간에 언제요? 2시에서 특별히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 여기서 바람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람은 돈이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우사 입진지를 저는 굉장히 중시해요. 환기를 통해서 자연풍을 이용해서 바닥도 잘 마르고 거기서 부유가 되는, 부상이 되는 먼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바닥재가 잘 마르게 되면 어때요? 바닥 유생 상태하고 관련된 질병들이 그만큼 덜 발생되겠죠. 나무 그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붕에 단열재를 넣었어요. 적절하게.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때요? 거의 100% 차단해 주겠죠. 지붕재가. 그죠? 그죠? 그 상태에서 자연풍이 살랑살랑 불면 어때요? 여러분, 느티나무 밑에 여름에 있을 때 에어컨 없어도 어때요? 잠잘 수 있죠? 그만큼 어때? 더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풍도 물론 더위 스트레스를 경감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스트레스를 유발 안 시키고 더 효과적인 게 자연풍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햇볕과 그 다음에 통풍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축사 방향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바람은 돈이다.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더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축사를 반드시 동서로 길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바람 속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바람 장애물에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이 높이의 후방 길이, 거리 10배 거리만큼 이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m다. 장벽이 1m로 되어 있다. 그러면 후방, 여기 1이 이제 1m가 대입이 되면 10m가 되겠죠. 계산하면 후방 10m 정도까지 바람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동서로 길게 배치가 돼 있어요. 바람이 주로 이쪽 남서풍이 불어요. 그랬을 때 이쪽에 바람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점프를 해가지고 축사 내부 쪽으로 바람이 별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있고 여기 계곡이 젖어 있습니다. 여기 산이고. 그럼 낮이다. 더위 스트레스인지 더위 스트레스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낮이다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이쪽 낮은 쪽에서 위쪽으로 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바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이 어떤 이제 특성을 갖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여기 부딪혔어요, 장애물에. 그럼 바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때 바람 풍속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턱에서 바람이 이렇게 점프를 해버립니다. 점프를 해요. 그러면 이 축사 내부 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 자연풍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턱이 져가지고 그만큼 자연풍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장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 부지는 어떨까요? 여기 보면 북쪽, 동쪽, 서쪽, 남쪽입니다. 여기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인데 평지인데 여기에다가 축사를 위치시켰습니다. 겨울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름만 생각해 봅시다. 여름이 이제 남서풍이 분다고 그랬으니까 바람이 이쪽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주로. 근데 여기 산이 있습니다. 이 산 높이에 비례해서 바람이 어떻게 돼요? 후방으로 10배 높이의 10배 거리만큼 어때요? 점프하겠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산 때문에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에는 바람이 풍속이 높게 형성될 일이 별로 없겠죠. 별로 안 좋은 부지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람의 주 방향이 여름철에 바람이 이렇게 불겠네요. 남서풍이, 그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겠네요. 그죠? 이쪽은 어때요? 바람 장애물이 전혀 없네요. 평지네요. 바람이 점프될 일이 없네요. 그럼 어때요? 장애물 없으니까 바람이 최대한 많이 통과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햇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서로 길게 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남북이 아니면 또는 비스듬하게 한 게 아니라 동서로 길게 배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에서 해가 뜨고 이렇게 와가지고 진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다면 이상적인 부지네요.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 바람은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수 있고, 겨울철 차가운 바람은 산이 막아주고, 끝내주는 부지네요. 주변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논밭이 있습니다. 논밭이. 여름철에 어때요? 식물이 자라죠? 식물이 자라죠. 식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무 포함해, 나무도 식물이죠. 잡초, 이런 것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96% 정도를 바로 대기 중으로 반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축사 주변 온도가 어때요? 높아지는 걸 그만큼 억제시킬 수가 있겠죠. 식물이,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얘네들이, 그죠? 흠잡을 데가 없는 부지입니다. 겨울철에는 이게 위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30도 내외가 된다. 동지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지대, 정오대. 과거에 그 축사 지은 걸 보면 여기에 투광재를 놓고 여기에 투광재를 놓고 나머지는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메스터 패널이라든지 불 투광재를 이제 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때는 70도 이하 정도가 됩니다. 위도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집니다. 여기 어때요? 여기 햇볕이 거의 대부분 투과가 되네요. 만약 우방이 2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는 작업 통로, 여기 사조가 되어 있고 작업 통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겠네요. 콘크리트 특성이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걸 열로서 방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한우 입장에서 환장하는데 여기서 열이 풀풀 나요. 용마루 배기구는 반드시 뚫어줘야 된다. 얼만큼씩 뚫어줘야 되냐면
이만큼씩 떨어져라. 거물폭, 우사폭 3m당 5cm 정도. 이 지붕재입니다. 지붕재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거리 같은 경우는 3m당 5cm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용마루 갓이거든요. 갓의 수직 높이, 이격거리는 2.5cm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cm에 2.5cm니까 2분의 1이네요. 반이네요. 3m당 5c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사의 폭이 12m다. 계산하기 좋게 3으로 12를 나누면 4네요. 4면 최소 20cm는 뚫어져야 되는 거네요. 연속적으로 뻥. 그리고 20cm니까 이 이격거리는 반이니까 10cm 이격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보통 보면은 양쪽 지붕형이잖아요. 이면하고 이면 양쪽이잖아요. 만약 여기가 안 뚫려져 있다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내려쬐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그럼 이쪽 내부 표면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높아지겠죠. 단열재를 넣었다 그러면 조금 기온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거고, 만약 단열재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외부 표면 온도가 이따 측정을 해보겠지만 뭐 75도 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가깝게 온도가 높아져요. 뜨끈뜨끈해요. 대보면 차도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여름철에 그것처럼 뜨끈뜨끈해요. 그러면 어때요? 열기가 지붕 밑에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 밑에 있는 소들이 뜨뜻하게 지내는 거죠. 여름철에 아주 따뜻하게 사우나 하면서 거기에다 물까지 뿌려졌다. 온도가 높은데 그럼 무슨 사우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습이 포화 상태가 됐어요. 온도는 높고, 근데 이제 기온은 조금밖에 안 떨어집니다. 근데 습도는 포화 상태에 도달이 돼 있어. 습도는 엄청나게 증가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더위 스트레스 그 영향 정도를 평가를 할 때 온습도 지수라고 하는 지수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를 해서 그 지수가 얼만큼 크기를 갖느냐,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위 스트레스를 더 유발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수가 있거든요. 온습도 지수가. 근데 기온은 조금 떨어지는데 오늘 습도는 확 올라가요. 그러면 THI, 온습도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더위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습식 사우나가 되고, 완벽하게 습식 사우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려줌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대형 팬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빼줘야 됩니다. 습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젖은 표면을 어때요? 바람을 통해서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조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수분이, 채표면에 묻었던 수분이 기화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요. 체열을. 그럼 체감 온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습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습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바로 해주지 않으면 습식 사우나가 돼가지고 바로 더위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붕재에 이제 바깥쪽에 물 뿌려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다면 언제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지붕재에다가 한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려쬐을 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뿌려줬어요. 분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외부 쪽 표면 온도는 떨어지겠죠. 근데 내부 쪽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때요? 표면 온도는 거의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여기까지 냉열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쪽 내부 표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차단해 줍니다. 그럼 여기 가축, 그 내부에 있는 가축한테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복사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붕재를 투과한 태양 복사 에너지. 두 번째는 이 내부 표면에서 그 표면 자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내부 표면 온도의 사승에 비례해서 내번 곱하는 거예요. 사승이라는 건. 사승에 비례해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근데 단열재를 쓰게 되면 어때요? 기온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충분히 단열재가 들어가 있다면. 온도가 낮잖아요. 그리고 물 뿌려주더라도 어때요? 여기까지 냉열이 전달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물 뿌려줘도 어때요? 태양 복사 에너지든 여기 자체에서 내뿜어내는 복사 에너지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시원함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효과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붕재에 뿌려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은 그 거울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을 질 때 태양이 뜰 때 물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예요? 빛이 반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재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매우 높겠죠. 한 75도 이상 된다고 했죠. 물 뿌려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은 투과가 되는데 그 일부를 많은 부분을 물이 대기 중을 반사를 시키겠죠? 물이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만약 온도가 낮은 놈이다. 그러면 찬물이다. 그러면 어때요? 얘를 냉각시키겠네요. 그럼 이쪽 내부도 어때요? 냉각이 되겠네요. 여기서 내뿜는 지붕 자체의 재료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가 어때요? 낮아지니까 가축한테 도달되는 복사 에너지가 그러면 줄겠네요. 복사 에너지가 주니까 어때요?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축사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온도 변화는 없죠. 지붕재에 물 뿌려주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냉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지붕에 여름철에 물을 뿌려주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일부분 반사시키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투과해서 가축한테 전달되는 양을 줄이고 두 번째는 지붕재 내부 표면의 온도를 줄여서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서 내뿜는 복사 에너지를 확 줄여 가지고 도달되는 복사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어때? 가축 입장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운 경우에 어때요? 옥상이나 이런 데 우리가 물을 뿌려주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철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보일러를 켰어요. 그럼 방바닥이 나올 때 바닥은 뜨끈뜨끈하죠? 그죠? 근데 추워요. 아이씨, 방바닥은 뜨끈뜨끈한데 왜 춥지? 왜 추울까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열 교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사 에너지 형태로. 복사 에너지 표면의 온도의 사승에 비례해서 복사 에너지 방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출하고 저도 방출합니다. 방출한 양이 같으면 어때요? 같은 양으로 방출하고 흡수를 하면 서로 더위나 추위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근데 사장님은 저한테 100만큼 줘요. 저는 100만큼 사장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90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10만큼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어때? 저는 온화하고 따뜻하게 느끼겠죠. 근데 사장님은 어때? 10만큼 뺏기는 거니까 시원하거나 추위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겠죠. 이 벽들도 어때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벽들하고 계속해서 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 온도의 사승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딱 들어와 가지고 방바닥은 뜨끈뜨끈하게 만들어내서 보일러 켜가지고 근데 벽면하고 천장은 어때요? 온도가? 방바닥 온도는 35도일지 모르지만 벽면이나 천장의 온도는 측정해보면 10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얘들하고 열 교환하는데 복사 에너지 형태로 교환하는 데 있어 나는 많이 어때? 체온이 높잖아요.
30 뭐 몇 도 되잖아요. 체온이 높으니까 나는 복사 에너지 많이 방출해요. 근데 얘네들이 10도밖에 안 돼요. 덜 방출하잖아요. 제가 어때요? 많이 방출하고 덜 받으니까. 저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바닥은 따뜻하다 하더라도 저는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게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의 열 교환 특성입니다. 그게. 아무튼 지붕재의 표면 온도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붕재의 표면 온도를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용마루인데 용마루 배기구를 뚫어줬다 그러면 어때요? 외부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흘러가면서 어때요? 계속 냉각시키겠죠? 기온에 가깝게 냉각시키겠죠? 그러면 얘가 냉각이 돼 가지고 온도가 높게 유지가 안 되니까 얘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가 그만큼 낮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안 뚫려져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열이 축적이 되니까 이 온도가 높죠. 그렇지 않아도 열이 축적이 되니까 온도도 높아지고 기온도 높아지고 얘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축이 어때요? 이중으로 더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열을 빨리빨리 빼내고 얘를 냉각시키려면 배기구를 반드시 뚫어줘야겠네, 그죠? 그 다음에 배기구를 안 뚫어주게 되면 어때요? 공기 오염물질인 먼지나 가스들이 여기에 축적이 돼서 호흡기 질병 발생시킬 수가 있겠네요. 뚫어주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오염물질들이 잘 배출이 될 테니까 어때요? 공기 질이 좋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배기구는 이제 반드시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 이제 겨울철이다 그랬을 때 이게 북쪽이고 이쪽이 이제 남쪽이다라고 봤을 때 북쪽의 일부분은 뚫어줘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윈치커트를 이제 북서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윈치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밀폐가 돼 있으면 공기가 정체가 돼 가지고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기 질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호흡기 질병이 다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기가 순환이 돼야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어때요? 바닥이 잘 마를 수가 있는데 정체가 되어 있으면 이 바닥이 잘 안 마를 수가 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분을 뚫어줘야 됩니다. 환기를 통해서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닥을 적절하게 건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뚫어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완전히 밀폐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사 간의 거리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격을 시켜서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최소 거리는 0.4 곱하기 높이 곱하기 길이의 2분의 1승. 예를 들어서 우사 용마루 높이가 5m, 길이가 50m다 그러면 높이 5m, L 50m 계산해 보면 약 14m 나옵니다. 이 정도 규격으로 우사를 날라라하게 평행하게 진다라고 봤을 때 최소 14m는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제가 해봤는데요. 용마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5m, 여기 처마와 처마 끝 사이의 거리가 5m로 이제 해놨고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분다라고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빨간색이다 그러면 초속 2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다, 완전한 파란색이다 그러면 0m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계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풍속이 높다는 얘기예요. 바람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색깔이 있네요. 이런 색깔. 여기에 가까운 색깔들이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사이즈인데 이격거리를 10m로 했습니다. 여기서의 거리가 10m. 여기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좀 더 이격을 시켰습니다. 15m로. 그랬더니 어때요? 약간 붉은색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색깔이 어때요? 더 커졌죠? 중요한 거는 어때요?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봤을 때 이 앞동의 그림하고 등고선인데 이 뒷동의 등고선이 어때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동을 통과하는 만큼 뒷동으로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동이 바람 장애물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뒷동도 어때요? 바람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5m로 가깝게 돼 있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보면 색깔 얘하고 완전 다르고 넓이도 다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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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격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 환기에 있어서. 이건 이제 그 경사지에 축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 과연 이와 같이 이제 계단식으로 하느냐 평지로 하느냐라고 봤을 때 계단으로 하면은 여기서 계단으로 하면 여기 계단 여기서 이 계단이 뭐냐면 장애물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시켜버려요. 뒷동에 바람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 바람의 자연풍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턱지게 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만드는 것이 정지 작업해서 아까 그 식 가지고 이격거리를 계산해서 그만큼 이격시켜서 날라라게 이제 축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로 정지 작업을 해서 축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지붕에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다면 특히 투광재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차광망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보조 사업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단열재를 쓰게 되면 또는 차광망을 설치를 하면 우사 내부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낮아진다고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는 같습니다. 왜 같은지 설명드렸죠 아까. 자, 팬을 설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쭉 농가 다녀보니까 어떤 농가는 수평으로 설치해라, 어떤 농가는 45도로 분분해요 말이. 그래가지고 야 45도로 해.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또 해봤습니다. 45도로 하는 게 왜 좋은지를. 45도로 하게 되면 바람이 이제 바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점프가 되겠죠. 바람이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본 연구자가 연구한 건데요. 풍속을 아까 얘기했듯이 1에서 2 정도, 높이 3m, 각도 45도, 이격 거리는 이 팬과 팬의 거리는 6배로 이격시키는 것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더라. 이걸 갖다가 이제 일본 분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45도로 한 것만 나와 있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45도, 그 다음에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5m 곱하기 10m 사이즈인 우방, 번식우사 같은 거 5m 곱하기 10m로 되어 있잖아요. 그 번식우사를 기준으로 해서 3m 높이에 설치를 했을 때 보니까 이 좌측에 있는 게 45도, 우측에 있는 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바람 흐름 방향을 보면 45도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흘러갑니다. 밑으로 쫙 깔려서 흘러갑니다. 여기는 보면 어때요? 딱 부딪혀가지고 옆으로 튑니다. 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될까요? 이때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될까요? 당연히 이때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호흡기 질병이 다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때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팬을 이용하는 주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체감 온도를 낮춰서 더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소가 주로 서 있을 때 과연 소 높이에서 채 높이에서 중간 높이에서 풍속이 얼마나 높게, 다시 말해서 1 내지 2m 사이에 풍속이 얼마나 넓게 골고루 퍼져서 형성이 되느냐를 본 겁니다. 45도로 되어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보면 어때요? 색깔이 여기는 많이 퍼져 있죠. 나름. 여기는 보면 어때? 팬 밑에만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열 높은 놈이 한 마리가 딱 팬 밑에 딱 버티고 있어요. 번식우사. 네 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어때요? 한 마리가 이 밑에 버티고 있다고 해야 돼. 이런 데 퍼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얘때가 훨씬 유리하죠. 그 색깔도 조금 더 이쪽 붉은색 쪽에 더 가 있죠. 그죠?
풍속이 좀 더 얘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형성이 되고, 그래서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수평보다는 45도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이제 건조를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느냐. 45도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설치를 했을 때, 45도 했을 때 보면은 이 정도 색깔, 이 정도 풍속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골고루. 그리고 바깥쪽을 향해서 바람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팬을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형성이 됩니다. 바람이. 이런 데 어때요? 시커멓죠? 이런 데 같은 경우 어때요? 사각지대니까. 사각지대는 잘 건조가 안 되겠죠. 질퍽질퍽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어때? 끝부분도 바람이 형성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골고루 어때요? 전면을 거의 45도로 하면은 건조를 잘 시키겠네요. 그래서 먼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체감 온도를 낮추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을 건조시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모든 면에서 어때요? 45도가 수평보다 훨씬 좋네요. 45도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물 말씀드렸죠? 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3m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15도로 일정하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상승하지만, 15도 정도 되거든요. 지하수가 3m 이하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게끔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원한 물을 사료 급여할 때, 그 다음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마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